유시민하고 김경록, 그러니까는 조국 가족의 PB죠. 두 사람이 얘기하는 녹취록 25페이지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운받아가지고 쭉 한번 읽어봤는데, 읽어보면서 느낀 것은 그 김경록이라는 사람이 마음이 참 따뜻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집에서 이제 PB를 했기 때문에 또 연류가 막 됐잖아요. 막 이런 컴퓨터를 같이 옮기고 뭐 하는 여러 가지, 그리고 뭐 펀드 때문에 문제가 되다 보니까 너무나 이제 깊숙이 개입이 되었고,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많은 상황들을 굉장히 자세하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사람에게서 이렇게 알게 된 조국 가족의 분위기가 이제 있던데, 그 분위기가 굉장히 좀 너무 많이 드라이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조국은 집에 오면은 이렇게 밥만 먹고 별로 대화를 안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경심은 전혀 이제 그 남편이, 그러니까 남편과 이렇게 정경심이 대화가 없기 때문에, 정경심이 사모펀드 한 것, 그리고 뭐 이제 그 표창장에 관련되는 여러 가지 일들 있잖아요. 그것도 당연히 모를 수 있다. 대화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또 그런 말도 했어요. 그래서 남편은 점점 멀어지고, 자기는 또 이제 그 친정 식구들이 뭐 이렇게 재산을 물려받았는데, 사업을 하다가 뭐 이렇게 잘못된 형제가 있어가지고 또 이렇게 재산 때문에 소송에 걸리고 막 이렇게 됐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은 그런 일들 때문에 또 자금이 왜 빵꾸가 나면은 메워야 되겠다 하는 사람의 욕심이라는 게 생기잖아요. 그러고 이렇게 많이 있는데 그것이 이렇게 부족해지면은 그게 좀 두려우니까 그것만큼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또 무리해서 펀드를 하게도 되고, 또 뭐 어디 은행에다가 돈을 집어넣는 것은, 그것은 너무나 수익이 안 나기 때문에 수익이 나는 쪽으로 어쨌든 연구를 계속 하는 데 있어서 이 이제 PB가 큰 역할을 했다, 뭐 이런 얘기가 전반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 내용은 조국이 남편인데 모를 리가 있나? 재산 전체가 74억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중에서 10억, 20억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것을 남편이 모른다는 것은 일반적인 가정에서 있을 수가 없고, 뿐만 아니라 아무리 일반적이지 않다 하더라도 그것은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막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PB는 두 사람의 사이를 보면 그럴 수 있다고 강조하다 보니까 두 사람은 너무나 대화가 없는 부부다, 이것을 또 강조를 하게 된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조국이 저렇게 자기가 하는 일에 집착을 하는 것도 이 따뜻한 가정 안에서의 사랑과 평화, 어떤 행복감, 이런 것을 찾지를 못하고 자기의 어떤 명예, 그리고 이제 권력에 대한 욕망 막 이런 걸 쫓아가서 거기서 항상 행복을 느껴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서도 자기가 가져가고 싶은 그 욕망의 끝자락을 잡고 있잖아요. 사실은 이제 가족의 그 따뜻함, 그 단란함, 그것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아닙니까?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조국의 가족은 전혀 그렇지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25페이지를 읽으면서 정경심이라는 분이 한편으로는 좀 안 됐더라고요. 일단은 이제 자기 집안이 일단 유시민은 막 돈도 많은 집안, 이 와이프를 조국이 얻어가지고 조국은 참 부러움의 대상이다, 막 이런 식으로 떠버렸잖아요. 그런데 알고 보면 또 이제 그 집안에서는 유산 상속과 함께 집안의 어떤 돈 문제로 소송에 걸려들고 하는 그런 복잡한 사정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이렇게 옆에서 가까이 지켜보는 PB 입장에서 보면은 좀 안 됐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도 조국은 일체 모르고 관심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돈에 대한 자금의 흐름이라든가 이런 것은 모두 다 정경심이 책임을 지는데, 그것은 그러니까 조국이 모르는 것은 당연하다, 이렇게 이제 일단 이 사람은 그렇게 몰고 나가는 거죠. 어떤 실제로는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PB가 몰고 나가려고 하는 내용은 그래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하나는 조국의 이제 이
조국 펀드의 이 상황은 이제 조범동한테 완전 쏘갔다. 그래서 사기당했다. 이렇게 보면은 아주 쉽게 풀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또 생각을 하죠. 아니, 어떻게 법을 전공한 사람이 그 조카한테 그렇게 사기를 당해가지고 재산을 홀라당 날릴 수 있단 말이냐. 어디 그런 거짓말 하느냐. 말도 되지도 않은 소리 하지도 말아라. 이렇게 또 사람들은 얘기를 하는 거죠. 왜? 사람들은 일반적인 상식을 가지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데 이 PB는 가까이서 지켜보니까 충분히 조국하고 조국 부인은 서로 대화를 안 하기 때문에 이제 모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쏘갔다. 쏘갔다고 보면은 아주 문제가 쉽게 풀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조국의 조카 입장에서는 완전히 이제 자기가 다 뒤집어 쓰게 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쏘은 게 아니라면은. 그러니까 이것은 조국 조카와 또 정경심 이렇게 같이 이제 법정에서 다툴 문제가 되겠죠. 결국은 사실은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 PB조차도 이 PB조차도 정경심이 모든 것을 다 틀어놓는 가까운 사이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돈에 관련되는 입장에 있어서는 이제 자기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움직였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또 이 PB의 말이 맞을 수도 있죠. 그것은 결국은 법정에 가서 다퉈봐야 아는 그런 문제가 지금 현재로는 되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한편으로는 이렇게 불행한 가정이 있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건이 탁 터지니까 이제 아들하고 딸 둘이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아들은 한 발짝도 안 나왔대요. 예, 그리고 딸은 이제 부산에 가 있었는데 딸이 늘 말썽을 좀 많이 피웠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말썽을 피운 것도 이 엄마가 이 PB하고 이야기를 할 정도인 거죠. 그러니까는 뭐 이 엄마가 정경심 이 사람이 자존심이 세니까 어디 뭐 부부 모임 뭐 안 하겠죠. 사이가 안 좋다 하니까. 그러면 다른데 이제 이렇게 여자 뭐 아파트 분녀회라든지 하여튼 어디로 갈 거 아닙니까? 교수 모임을 간다던가 하면은 거기서는 이제 쇼윈도우의 부부의 이렇게 멋진 모습을 사람들한테 자랑을 시키는 것이 낫잖아요. 그리고 뭐 사실대로 말해봤자 자기한테는 이미지만 나쁘게 돌아오니까 뭐 그렇게 하는 것도 자기는 안 좋으니까 정말 편안하게 자기 돈을 만져주는 이 PB하고 온갖 얘기를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조민, 자기 딸내미가 이렇게 아주 그 생활을 너무 이 엄마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엉망으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속상하고 이런 것까지 이렇게 이 PB하고 얘기를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람이라는 게 그렇죠. 아유, 이렇게 힘든 사람이구나. 내가 조금 도와주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들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하태경이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아주 최순실하고 이제 그 호스트 바 고영태하고의 관계인 것처럼 자기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김경록 이 PB가 완전히 정말 너무나 열받았대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렇게 나와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틀어놓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PB 이 사람 열받을만 하죠. 세상에 무조건 그런 식으로 자기 느낌을 가지고 있잖아요. 완전히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물론 이 사람 좀 하태경은 좀 막무가내죠. 익히 뭐 잘 알고 있는 사람이긴 한데 이 김경록 이 사람도 당해보니까 정말 열받았는가 봐요. 그래서 이렇게 나와서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이렇게 펼쳐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제 같은 입장에서도 지금까지 이제 검찰과 그 다음에 이제 정경심 사이에서 일어나는 내용에 대해서, 언론을 통해서 계속 추적해 가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남들이 그러니까 좌하고 극좌하고 극우가 막 떠들어대는 얘기는 별로 신경 안 써요. 언론도 그냥 하나만 보면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모조리 다 봐야지 어떤, 중요한 뉴스가 나왔을 때는 전부 다 봐야 돼요. 그 중에서 진짜, 이거는 합리적인 얘기다 하는 것만 딱
추출해내 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있어야지만 그것이 양심과 정직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다. 그리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쏟지 않는 거예요. 쏟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해야 돼요. 요즘 정말 너무 심각하게 자기들의 이익을 가져가기 위해서 막 이렇게 물불 안 가리고 쏘기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25페이지나 되니까 여기서 막 뽑아내가지고 또 이제 이 사람을 김경록을 공격할 만한 빌미를 잡을 사람들은 그렇게 쓸 거고, 또 이제 반대측에서는 봐라 이러면서 이제 또 자기들 유용한 대로 갖다 쓰겠죠. 그런데 저는 딱 중간이에요. 예, 왜냐면은 이 사람이 심성이 좋은 사람이긴 알겠는데 분명히 자기도 전략과 전술을 가지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검찰들도 자기 일 정말 열심히 하더라. 자기 펀드에 대해서는 자기가 전문가니까 자기가 도와줘 가면서까지 일 처리를 했었다. 이러면서 이제 자기가 정말 너무 어리석은 판단을 했었다. 혼자서 컴퓨터를 가져가면은 되는데 자기가 끼어들어 가지고 증거인멸이 되지 않았느냐. 그 정도로 이 사람이 법에 대해서 무지했다.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정경심이 정말 조국하고 대화가 없는 게 맞다. 이거예요. 대화가 있으면은, 조국은 법을 전공한 사람이니까 혼자 가라고 얘기를 차라리 하지 않았겠느냐 하는 것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의견이에요. 이 말도, 일리는 있어요. 그러나, 일이 이렇게 되고 보니 이런 말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것은 법정 싸움으로 가서 결국은, 진실이 가려져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되어버리고 만 거죠. 예.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안타까운 점은 이 가족이 지금 이렇게 막 이렇게 언론의 어떤 그 중심에 있으면서 불행한 가족이 아니었고 원래부터 대화가 없는 불행한 가족이었다는 거죠. 그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저도 생각했어요. 가정에 대해서 참 무책임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조국이 진짜 자기 딸, 아들, 그리고 와이프, 자기 자신까지 아낀다면은 이렇게 안 하거든요. 이렇게 안 해요. 자기가 어떤 권력에 대한 욕망, 이것이 거의 중독이 돼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 모든 것을 전부 다 희생시키면서 이렇게 한 게 조국이 지금 한 행동이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 정경심이라는 사람의 어떤 지금 현재 이제 마음가짐은 그런 것 같아요. 또 나름대로 자기가 처신을 잘못해서 이렇게 자기 남편의 출세에 방해가 된 건 아닐까 하는 그런 마음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도 굉장히 그 변호사들을 지금 많이 대동해가지고 뭔가 일을 진행해 나가고 있잖아요. 그런 과정 안에서 나름대로 누릴 건 다 누리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보통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는 갑질한다 이런 말이 이제 막 나오고 있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이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편하게 완전히 모든 어떤 지금 현재 이제 검찰 개혁을 한다고 하면서 이 가족을 위한 개혁이냐 이런 게 얘기될 정도로 지금 상황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참 안타까운 여인이면서 한편으로는 어떤 자기 모순에 좀 빠져있는 그런 여인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지금이라도 이 조국이라는 사람이 정신을 좀 차리고 가족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자기가 가족 하나를 이렇게 따뜻하게 행복하게 못 해주면서 무슨 나라를 구한단 말인가요? 그것은 옳지도 당치도 않는 얘기입니다. 예, 말도 안 돼요. 완전히 착각에 빠져 있는 거죠. 예, 저는 정말로 너무 이 25페이지짜리 이 A4 용지 25페이지 진술을 보면서 이 PB가 안타까워하는 것처럼 한 가정에 이렇게 붕괴가 이미 진행되어 왔었던 거예요. 이게 지금 현재 이 드러나는 것 이것 때문에 붕괴된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참 많이 안타까운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또 이제 조국의 동생이 지금 또 이제 아프다 이러면서 자기는 뭐 완전히 이제 병자
처럼 굴었잖아요. 그런데 검찰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완전히 그 부산까지 내려가가지고 병이 있나 없나 검사까지 해보니까 다 이제 거짓이다 이렇게 드러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이제 구속을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기각된 것 아닙니까? 그 기각된 게 왜 되는 기각된 이유는 그렇잖아요. 지금 이 사람은 주범인데 예, 그러니까 웅동학원 거기서 뒷돈을 받았잖아요. 2억을. 그 돈을 받는 과정에서 중간에 이렇게 브로커 한 사람들은 이미 구속이 됐어요. 그런데 주범인 이 사람은 구속이 안 되고 영장이 기각되는 이런 황당한 상황. 이거 완전 대한민국의 법치를 흔드는 상황 아닙니까? 이런 상황까지 만드는 조국. 예, 검찰개혁이 되겠습니까? 이래가지고 예, 이미 검찰 쪽에서 윤석열이 자기가 이제 발표한 검찰에 대한 어떤 상황을 이렇게 만들어 나가겠다 했던 그것이 오히려 더 검찰 개혁의 초석이 되어 가는 거잖아요. 지금 조국이 있음으로 해서 오히려 뭐 이해상충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문제만 더 많잖아요. 법적으로도. 그러니까는 청와대도 난감한 거죠. 그리고 이제 국민들은 옛날에는 금방금방 까먹는다 이런 말이 통했는지 모르지만 요즘은 절대로 안 까먹어요. 완전히 낱낱이 다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정경심 저 부부가 많이 불행한 상황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 자기들이 지금까지 저질러 왔던 죄가 없어지진 않아요. 예, 그러니까 저 웅동학원도 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지금 뭐 모든 것은 조국 조카가 사기쳐갖고 이렇게 됐다. 펀드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처럼 또 이제 이렇게 웅동학원도 조국은 아무것도 모르고 이 동생이 또 다 해먹었다 이런 말이 또 나올 수 있을 겁니다. 또 뭐 어떤 경위로 그런 말이 나올 수 있을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어쨌든 이것은 국민 정서에서 봤을 때 무슨 그런 황당한 얘기를 계속하냐, 아무것도 모르고 조국은 그러면은 뭐 하고 있었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검찰을 개혁을 하겠다고 나라를 바로 세워보겠다고 그렇게 목소리를 높이느냐, 너무나 설득력이 떨어진다 이겁니다. 예. 그리고 제가 이제 오늘은 하도 이런 그 죄에 관련되는 이런 문제들을 아주 그 진영 싸움으로 몰고 가는 양심과 정직 이런 게 완전히 내팽겨쳐진 이 상황이 너무나 어이가 없고 기가 막혀서 좀 바로 잡아보고 싶은 마음을 바로 잡아야 되겠다 이러면서 옛날에 읽었던 죄와 벌 죄를 받으면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 된다. 죄와 벌 제목이 그렇잖아요. 중학교 때 읽어가지고 내용은 뭐 이렇게 상세하게 기억은 나지 않지만 그래도 굉장히 좀 충격적이었어요. 러시아의 어떤 시대적인 상황과 그리고 이제 그런 이유로 그때는 톨스토이의 안나 까레리나에 완전 반하기 전에는 늘 돌스토예프스키가 러시아 문학가 중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었었어요. 이렇게 계속 변해가는 거예요, 그것도. 그 중에서 이제 한 멋진 기절을 나눠봤으면 해갖고 제가 찾았는데요.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너도 역시 거기에 책임을 느껴야 한다. 그러다 보면 너도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누가 지은 죄든 간에 함께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스스로 알게 될 것이다. 예, 이것은 그러니까 죄를 지었는데 그 한 사람만의 죄가 아니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스토옙스키는. 그러니까 누가 지은 죄든 간에 그것은 함께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겁니다. 예, 이 정도로 도스토옙스키의 지성, 정말 대단한 지성이죠. 그리고 너무나 아름다운 영혼의 소유자. 게다가 강인하기까지. 죄와 벌. 이것은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는 거니까 당연하다. 전 그렇게 생각해요. 바이.